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요즘 우리 한국은 생활 방식이나 문화 자체도 많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대표적일 텐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치과의사 캐서린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알게 된 문화 차이에 충격을 받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캐서린이라고 해요. 얼마 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한 미시간주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제 한국인 친구 윤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미국과 다른 문화 차이를 겪고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국 분들에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우선 저와 윤은 대학교에서 같은 치과 교육 과정을 밟은 동기예요. 윤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성향도 관심사도 비슷했던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봤을 때 이미 그녀는 유창한 영어 회화가 가능했기에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금세 어울렸어요. 윤은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다가 미시간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다는데요. K-팝 아이돌처럼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는 데다가 성격까지 털털하고 밝은 윤이었지만 그녀에게도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였는데요. 사실 그녀는 학기 초반에 학교 밖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집단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고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문화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각나네요. 보통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요. 가끔 버스나 트램을 탈 일이 있으면 윤은 꼭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당황해서 멋쩍게 웃으며 윤에게 고맙지만 괜찮다는 말을 했었죠. 심지어 한 번은 자리에 앉아있던 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탄 할머니에게 자신이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다가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도둑으로 몰릴 뻔한 적도 있어요. 처음 그 광경을 목격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는 그런 윤이 웃기고 귀엽게 느껴져요.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주 낯설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국은 우더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20대 아가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자랐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대가 단지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양보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인에게 양보를 하면 그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답니다. 한국과 문화가 다르니 생각도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저는 오랫동안 윤을 곁에서 지켜봐왔기에 이제는 그녀를 잘 알지만 확실히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윤은 한국에서 예의 바르고 성격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집단주의 사고방식이 미국 생활을 할 때 곳곳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자주 목격했어요. 특히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구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는 모습이 그녀를 수동적인 사람,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게 만들었죠. 확실히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미국과는 맞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양보를 밥 먹듯이 하고 누군가 새치기를 하더라도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허웃어 넘기는 그녀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대신 나서서 싸워주기도 했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미국에서도 하면 안 될 행동이니까요. 어느 날 저는 윤이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힘들어하지 말고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고 자신은 한국인이고 평생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배우고 자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의 마인드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말을 전부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 것도 친구의 역할이겠지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렇게 윤과 저는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어느덧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치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공부과제 시험 실습에 치여 살다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품 냄새를 맡으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졸업기념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했고 말이 나온 김에 어디를 가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윤이 갑자기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윤의 나라이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왜 한국을 가는 것을 제안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국을 갈 수 있는데 왜? 몇 년 전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함께 프라하에 가서 낭만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힘든 미국 생활을 캐서린 네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네 덕분에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참 고마워. 네가 한국에 와준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사랑하는 나의 나라의 캐서린 너를 꼭 초대하고 싶어.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자상한 건가요? 저는 윤의 말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곧바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광팬이거든요. 배우 공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가 나온 드라마는 전부 다 봤고 이미 몇 번씩 본 드라마도 있을 정도예요. 언젠가는 꼭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하는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설레서 잠이 안 오더군요. 윤은 졸업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갔고 저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뒤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윤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보다 며칠 빠른 일정의 티켓을 끊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되고 흥분돼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죠 뭐. 가서 혼자 서울을 둘러보다가 윤을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시간에서 서울까지는 14시간 정도가 걸렸고 태어나서 이렇게 긴 시간 비행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는데 한국에 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그 시간마저 길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일단 공항의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공항 이용객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이 이 정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가진 나라였단 말이야. 너무 놀랐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니, 게다가 제가 몇 시간 전까지 있었던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시간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였는데도 이미 공항에 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언제 공항에 오더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것처럼요. 미국에 있을 때 윤이 항상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인들이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빙그레 웃음이 났답니다. 짐을 찾아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한국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땅의 면적이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국인들은 이걸 알아본다는 얘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만 봐도 이 정도라는 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엄청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방송을 해주고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잘 되어 있어서 처음 한국을 온 저에게도 지하철을 타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한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겼네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먹은 건 보기만 해도 혼잡한 이 지하철역 안에서 한국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데 인사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미국인인 제 눈에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저는 제 친구 윤을 떠올리며 한국인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꼭 지키려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렸죠. 한국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교과과정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의 힘이 모여서 이런 질서를 이루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인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한국인의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감탄은 길게 가지 못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의 촬영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에 갔을 때 그곳엔 이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이미 대기줄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지만 저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기에 기념 촬영을 해두고 싶었죠. 그리고 제 뒤로 어떤 어린아이가 뛰어오더니 줄을 섰고 저 멀리 일행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몸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미 아이의 뒤로 줄은 순식간에 불어났는데 할머니는 아직 한참을 걷는 중이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느린 걸음으로 할머니가 대기줄 가까이 다가오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녀로 보이는 아이 뒤로 길게 늘어져 있던 대기줄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꼭 내 순서를 양보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았던 거죠. 일단은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의아한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저만의 시간을 마치고 윤과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대학생활 내내 붙어있다가 잠시 안 봤을 뿐인데 오랜만에 본 것처럼 정말 반갑더라고요. 윤은 저에게 요즘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인다는 성수동을 가자고 했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바로 좋다고 했죠. 맛집과 카페, 예쁜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기대가 됐는데요. 버스로 조금만 가면 된다는 말에 신나는 마음을 품고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 한 명이 맨 뒤에 서 있던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에게 버스 차례를 양보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 있는 며칠 동안 이런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고 이제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바로 그 남자를 쏘아붙였죠.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이 남자가 한국인이란 사실도 잊은 채
울분을 토해내기 바빴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싶으면 당신은 뒤로 빠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당신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나요? 당신이 남에게 차례를 양보하면 당신의 자리에 대한 권리는 없어진 거예요. 당신은 새치기를 한 셈이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러자 윤을 포함한 정류장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미 저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한국 남자는 태연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막힘없는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어르신을 부축해드려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저와 윤은 순간 벙찐 표정이 되었죠. 그 남자는 할아버지를 버스 계단까지 부축해준 뒤 우리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버스줄 맨 뒤로 가더군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내 말에 반박을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왜 한국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류장에 있던 한국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나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저를 한 번 더 기겁하게 만들었죠. 버스에 탔더니 제 부모님 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그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저씨도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보를 하는 모습이 미국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나요? 미국에서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황당한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성수동으로 갔어요. 윤이 좋아하는 한식을 먹고 셀프 스튜디오에 가서 둘의 첫 여행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라며 꼭 소맥을 마셔야 한다고 했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소맥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소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마시기가 편하던데요. 소중한 친구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시차 적응과 한국 관광을 하며 몸이 지쳐있던 탓일까요? 금세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축해주던 윤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에 저는 그대로 넘어졌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발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너무 극심한 고통에 만취해 있던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했고 진찰 결과는 인대가 늘어나서 붓고 아픈 거였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제 발목은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야 낫는다고 그동안은 조금 불편할 거라고 하더군요. 약도 처방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당장 발목 한쪽을 쓰지 못하니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걸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예 평범하게 걸을 수도 없고요. 여행을 다니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편하고 아프지 뭐예요. 숙소에만 있기도 답답하고 윤에게도 미안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도무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절뚝거리며 걷는데 같이 다니는 윤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걷다가 넘어질 저를 걱정하고 제 보폭에 맞춰서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택시를 타자고 하고 정류장으로 가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택시 승강장에 줄 서 있던 한국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저를 보자 한 칸씩 저를 앞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고 저를 먼저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대충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윤이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심지어 앞에 줄 서 계시던 할머니까지 제 등을 토닥이시며 먼저 타고 가라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어찌나 민망하고 죄송스럽던지요. 그리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앞좌석에서 백발의 택시기사님이 내리더니 저희가 가진 짐을 받아서 손수 트렁크에 넣어주고 제가 편하게 택시에 올라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으신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해 보이는 저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 참 감사하면서도 요 며칠 한국의 양보 문화에 대해 투덜거린 제 자신이 부끄럽더군요. 제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되어 생활해보니 이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젊고 몸이 건강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편치 않은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요? 한국인은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집단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졌고 윤에게 물어봤죠. 윤은 저에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농경사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농사의 특성상 집단 생활이 중요시 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의무가 강조되어 왔고 집단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개개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아픈 몸을 한 외국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몸소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의 호의는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호의 자체를 베푸는 것도 받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국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제 다친 발목이 한몫을 했다니 그래도 꽤 값진 희생이었네요.
저는 다리를 다쳤지만 수많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한국의 특유의 배려심과 문화를 배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목은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거의 불편함이 없는 정도예요. 이번 한국 여행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을 평생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한국과 윤을 떠올리며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양보를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설령 그게 미국인들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미국인 캐서린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시간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자랑스러운 민족성과 문화는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영원히 잘 보존되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캐서린 양에게 긍정적인 힘을 전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될 캐서린 양을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와 구독자분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